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된 가운데 30대 그룹 총수 일가의 3, 4세들, 이른바 재벌 3, 4세들이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되어 있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또 재벌 3세 경영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벌 총수 자녀들이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분석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직접 진행하신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조사가 재벌 총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국내 오너가 있는 그룹, 약 30개, 상위 30개 그룹의, 재벌 3, 4세 예. 중에서, 현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실제 입사에서 임원까지, 그리고 현재 직급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지를 전수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재벌 총수 자녀들 대부분 초고속 승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대졸 사원들이, 입사를 해서 보통 대리를 달 때까지 약 4년이 걸리는데, 예. 재벌 3, 4세들의 평균 입사에서 임원까지 걸린 시간이 일반 대졸 사원들이 대리를 다는 시간보다 짧은 약 3.5년이 걸린 정도 걸렸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입사하자마자 바로 임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현 조사 결과에서 약 9명이 예. 입사와 동시에 임원이 된 분들인데, 물론 그 중에는 두 분은 경력으로 입사한 걸 빼고 나면 예. 7명이 아무 경력 없이 입사와 동시에 임원을 간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 나이도 나옵니까? 가장 어린 나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죠. 이번에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네. 그 동생이죠. 복수하겠다는 문자로 논란이 됐던 조현민 대한항공 정무. 그 두 명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됐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조금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네. 일반인보다 좀 짧지만요. 네. 65년에 입사하고 65년 만에, 전무를 달았고요. 예. 동생 역시 이슈의 인물이었는데, 조현민 현재 전무는, 대학 졸업 후 24세에 입사를 해서 3년 후인 27세에 임원을 달았습니다. 예. 앞서 가장 어린 나이에 임원이 된 나이별로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누구던가요? 현재 가장 젊은 나이에 임원을 단 사람은, 신세계 그룹의 정유경 부사장으로 나왔습니다. 예. 1996년 당시 24세로, 바로 임원이 됐던 케이스로 예. 조선호텔 상무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24살에. 네. 예. 그렇다면은 재벌 자녀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원으로 일한 사람은 누구고 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두산그룹의 박정훈 회장인데요. 예. 사원으로 입사해서 약 10년 동안 사원으로 쭉 경력을 밟다가 예. 97년에 이사로 승진한 케이스가 현재 조사 대상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사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현재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일반 신입사원들이 대리다는 한 4년 정도보다도 짧은 기간에 임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승진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임원이 되려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요즘 물론 이제 대기업에 입사하기도 쉽지 않지만, 평균, 4년 만에 대리를 달죠. 그리고 예. 또 4년 후에 과장을 달고, 그리고 5년, 약 10년 후에 이제 부장을 달아서, 그대로 승진을 하더라도, 임원이 되려면 최소 21년 정도가 걸립니다. 예.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대상 기업의 임원이 될 확률이 약 1.1%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확률을 통과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대로 승진했을 때 약 21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재벌 3, 4세들 경우에 평균 3년 반, 4년 정도의 임원이 되는데 그처럼 초고속 승진을 하는 비결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능력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능력하고 관계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가장 큰 것은 아마 오너 일가이기 때문에가 가장 크고요. 예. 물론 그 때문에는 경영 승계를 위한 수업을 위한 뭘 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그 이유를 빼고 나면, 이렇게 고속 승진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네. 보통 그런 대기업 내에서 승진을 시킬 때 경영 능력을 검증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내규 같은 게 없습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룹 오너들에게는 이런 규정들이 예외 조항으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예. 일반인들과 똑같은 규정으로 한다면 이런 빠른 시간 안에 임원으로 승진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예. 법률이나 제도 같은 것으로 경영권 세습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네, 현재 법률이나 상법이나 네. 다른 법률을 통해서 이 세습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른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재벌 3, 4세 모두 다 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가 어린 재벌 3, 4세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로 볼 수 있죠. 예. 특히 오너 3, 4세 분들이 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임원이 아니라 중요 의사결정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기업 전체의 리스크라든지 향후에 기업의 운명에 대한 것도 많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예.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실무가 짧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의해서 그런 리스크 해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지만 경영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예.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지혜의 또 결과물이 경영의 능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부족하지 않나.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발언을 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고 예. 현재 상법으로 사회이사가 유일한 제도이긴 하지만 국내 사회이사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직원이나 어떤 경영의 바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경험 부족, 그 다음에 브레이크 없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 예. 그리고 방어 장치 없는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재벌 2세의 경우에는 그나마 재벌 1세인 아버지의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지도를 어느 정도 받지만은 3세나 4세 경우에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흔히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더 아나무인격이다라는 분석도 네. 있거든요. 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예.
재벌 현재 2세 대부분 회장님들이시죠. 2세 분들은 실제는 창업 세대와 같은 동고동락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충분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어려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겪고 나서 현 경영 세대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신중한 면이 있지만 3, 4세 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물리적으로 어려웠고 예. 그리고 순탄한 길을 걸어왔었죠. 완성된 시스템에 들어와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경영을 맡을 때는 굉장히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의적일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발렌베리가를 예를 많이 드는데요. 예. 스웨덴 경제의 약 35%를 책임지고 있고 현재 약 350년, 약 6세, 7세까지 현재 경영을 물려받고 있지만 여기에는 철저한 경영 성계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 예. 그리고 대학을 혼자 졸업해야 된다든지 반드시 해군 장교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리고 혼자 경영 기업을 일으켜서 뭔가를 실습을 해봐야 된다든지 그리고 복수 체제로 경쟁을 붙인다든지 예. 자체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져서 이러한 철저한 경영 세습에 대한 준비를 해와서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세습이 있던 반면에 국내의 재벌가들은 장자이거나 자녀인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스킵되는 상황에서 예.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그쪽 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재벌 3세 초고속 승진 관행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법적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예. 자본시장 규제에서 남아 있는 것은 뭔가 견제 장치를 하고 사회이사 제도라든지 예. 혹은 소액주주 제도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상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맡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가 크지만 재벌가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발렌베리가처럼 같은 규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그룹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목요일 개막한 국내 최대의 어린이 청소년 공연 예술 축제인 서울 아시태지 겨울축제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아시태지 겨울축제. 네. 아시태지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어떤 뜻인가요? 네, 아시태지는 불어의 이니셜을 따온 말인데요. 한국어로 풀면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입니다. 예. 이 아동청소년 연극이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 협회 창립 단계에서 유럽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아시태지는 1965년 파리에서 창립됐고 전 세계 86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입니다. 아시태지 한국본부는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연극을 발전시키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1982년에 처음 설립됐다고 합니다. 예, 82년에 설립됐으면은 30년이 넘은 단체인데. 네. 그렇다면 이번 축제가 올해가 처음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아시태지 겨울축제는 올해로 11번째를 맞고 있고요. 겨울방학 시즌에 맞춰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대학로 일대의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며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모두 11작품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이 축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아시태지 한국본부 김숙희 이사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아스테지 겨울축제는요, 한국에서 사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축제가 저희가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올해가 11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축제가 있고 겨울축제가 있어요. 근데 여름축제는 국제축제고 겨울축제는 국내 축제인데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요때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공연 예술, 특히 이제 연극을 보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무대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 체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는 꼭 필요한 축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을 이번에는 지금 11개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뜨문뜨문 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축제 기간 중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축제의 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작품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공식 초청작 6편, 추천 체험극 2편, 또 올해 우수작이 3편입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공연이 안데르센이라는 작품인데요. 연극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이윤택 선생이 연출한 작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극입니다. 안데르센의 명작 동화인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등 5편의 작품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이외에 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는 이 사장님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겨울축제는 서울 어린이 연극상이라고 상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우수 작품 중에서 예선을 거쳐서 이번 축제 때 어린이 연극 대상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으로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이 평강공주와 바보 온 달, 그 다음에 으라차차 숙무의 커다란 순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에서 엄지공주, 이 세 작품은 심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 작품 중에서 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만족한다 그러면 어린이 대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외외 질문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놀이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임 같은 거. 그래서 일본의 가전역국 출시라는 팀하고 우리나라의 사다리 팀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들이 왜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물어보면 다 귀찮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문이 많은 아이가 엄마하고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이 보면 좀 반성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밖에 또 공식 초청작으로 하트비트, 나라라 하늘아, 외투, 오돌독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외투라는 작품은 2014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아시아 아트 어워드를 수상한 극단 핫당세의 신작입니다. 러시아의 대표 단편 소설인 이 외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뉴미디어 연극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추천 체험극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네, 가만히 앉아서 연극을 보고 듣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극을 만들어가는 체험극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온몸으로 즐기는 신개념 4D 이야기 체험극인 베쇼베쇼 신바트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공연될 예정이고요. 또 창조 체험 연극인 할망은 지난주 목금토에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공연의 일부분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처음 세상에 마구할미라는 큰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망은 이 할머니를 부르는 옛날 이름이랍니다. 바로 이 할머니가 제주도를 만드신 할머니예요. 자, 그럼 큰 할머니 할망이 제주도를 만든 이야기, 세상을 만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무슨 소리일까? 말! 맞았어! 이곳에서 만나는 땅이 생기고 그 위를 힘차게 달리는 말! 잘했어! 네,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객석의 절반 이상이 미취학 아동들이어서 아이들이 집중을 잘해줄까 사실 걱정도 됐었는데요.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직접 참여하는 연극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아이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세 번째, 네 번째 아시테지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번 공연이 좋아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봐주는 엄마가 옆에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분 소개로 추천받아서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이야기 내용도 이렇게 딱 보이게 짜여 있어가지고 어른이 보기에도 재밌고 애들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직접 체험해보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는 형의 추천으로 한번 애들하고 이제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한번 와보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우리나라의 그 민속적인 것들도 많이 살려서 애들한테 좀, 한 40개월 정도 됐는데 이해를 할까 했는데 의외로 집중도 잘하고 잘 받아들여서 잘 따라 해줘서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 할망이라는 연극을 연출한 문화예술교육 더베프의 이미 대표에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 작품은 처음에는 청각장애 어린이들하고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화로 만들어진 연극인데 수화가 그냥 수화가 아니라 이게 몸짓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청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이런 앞에 말 없애고 그냥 아주 독특한 언어를 말과 함께 하는 그런 연극 할망이고요. 체험연극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그 보시다시피 지금 무대가 마당극 같은 열린 무대예요. 그래서 관객인 어린이들이 같이 소품도 만들고 무대도 만들고 음향도 내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공연을 만드는 주체로 참가를 해서 공연이 진행이 돼요. 네, 이번 축제가 토요일까지 계속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공연 일정은 아시테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연되는 외외 질문맨이란 작품에는요. 연출가 나카지마 켄과 함께하는 놀이 워크숍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예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옥션이나 인터파크를 통해서 온라인 예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남은 좌석에 한해서는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모든 공연이 전석 2만 원이고요.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번 아시테지 겨울축제 풍성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수도권 투데이의 월요 주치의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과 함께합니다. 알고 싶은 음식 이야기 또 건강정보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경기도 도서관 정책과의 이규주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경기도청 도서관 정책팀장 이규주입니다. 예, 도서관 정책과 어떤 업무를 하는 데인가요? 네, 경기도에서는 도민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 도서관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도서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학교, 대학, 관공서 등에서 운영하는 자료 위주의 도서관이 아닌 공원 녹지 지역 등에 최근에 많이 지어져서 주민이면 그 누구나 상시 이용 가능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둘째는 책 읽는 경기 도만의 특수한 도서관 활성화 운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 등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기도민들이 공공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네, 우선 도민이 공공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건립에 저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립의 기본 방향은 도시지역은 걸어서 10분, 농촌지역은 차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구수와 접근성, 도서관 면적 등 3요소를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짓게 되고요. 네. 2020년까지 총 288개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2014년 현재 211개 공공도서관에서 77개관이 늘어난 288개관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거든요. 예. 금년에도 18개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을 확보해서 착실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또한 도서관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도서관에서는 책을 열람하고 대출해주는 자료실과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야간에 도서관에서 도서를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교통카드처럼 회원증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저희가 시작해왔고요. 2014년 말 현재 경기 도내에 14개 시군에 126개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2016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예.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서비스, 도내 도서관의 소장 자료 종합 목록 검색 시스템 운영,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집에 배달해 드리는 도서 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경기도만의 특수시책 사업도 있다고요? 네, 우리 경기도에서는 행복한 책 나눔 사업, 그다음에 은빛 독서 나눔 사업, 정보 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전액 도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행복한 책 나눔 사업은 책을 기증받아서 지역 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등 정보 소외 지역 및 계층에게 도서를 기증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경기 은빛 독서 나눔 사업은 은빛이라는 건 이제 노인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서 교육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 교육을 받으신 이제 어른들이 우리 지역 내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보육기관,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찾아가셔서 동화 구연, 독서 퀴즈, 독서 토론, 도서관 이용법 등을 알려드리면 물론 노인 일자리도 마련해드리는 그런 일거양득의 좋은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미혼모, 긴급피난처 거주자 등에게 독서 지도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8주 내지 12주 동안 책 읽기를 통한 치유와 소통을 경험하게 하고 독서 생활을 도모하는 정보 소외계층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작은 도서관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앵커께서도 좀 생소하셨듯이 그 일부 도민들께서도 생소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인데 이 공공도서관은 번듯한 그 아주 2층 내지 4층 규모로 별도의 건물로 지어진 큰 도서관인데요.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책 수량,
뭐 이런 자료 기준 등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자본도서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경기도에는 자본도서관이 한 1,300여 개가 이렇게 아주 활발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들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작은 도서관에서 잘 이해하셨더니 좀 다행이고요. 예. 작은 도서관 관련 사업은 금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전액 도비를 투입해서 이제 3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 마을 공동체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군인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조성, 독서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 3가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외에 추진해 오던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지원 사업 등은 더욱 그 내실 있게 다져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첫 번째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공동체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은 작은 도서관을 마을 공동체의 거점으로 육성해서 최근 증가하는 사회 문제를 나눔, 배려 등 이타적인 공동체 가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군인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은 글자 그대로 군인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전문가 양성 교육은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이 직접 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기법을 교육시켜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경기도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는 경기도민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에서 경기도민의 정보, 문화, 평생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제대로 짓고요.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도서관 정책과 이규주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중 하나가 심쿵입니다. 심쿵주의와 같은 자막을 보신 적 있으시죠? 심쿵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쿵은 심장이 쿵 할 정도로 놀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제 연예인을 봤는데 심쿵했어.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심쿵. 그녀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남성들을 심쿵하게 했다처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심쿵과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 백과. 네, 우리 몸 건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죠. 매주 월요일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 백과 코너를 통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투데이의 월요 주치의죠. 강남 베스트위원회 이승남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 물만 자주 드시고요. 예. 뜨거운 거 매운 거 먹지 마시고 레몬 타가지고 미지근한 물에다 꿀 좀 타서 먹으면 빨리 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흔히들 감기는 그냥 놔두면 한 2주면 낫고 병원 가도 2주면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까? 아니 너무 열이 심하거나 기침이 심하거나 가래나 많이 나올 때는 가는 게 좋고요. 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푹 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이 주신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93번인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니 조심하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밖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음식이라도 잘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미세먼지에 삼겹살이 좋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먹으면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실제로 미세먼지가
삼겹살 먹으면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하는 건데, 예. 그 미세먼지가 무서운 거는 그 미세먼지를 이제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간 다음에, 예. 이게 초미세먼지는 또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번져요. 예. 그래서 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라든지 염이든 폐렴이든 천식 같은 아토피를 일으키지만은 비염이나 예. 그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심장병이나 암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무서운 건데 거기 이제 중금속하고 오염물질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 좋다는 거는 호흡기 속에 들어간 걸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우리가 식도를 통해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미세먼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삼겹살을 먹을 경우는 삼겹살은 그 비등점, 기름이 농도점이 좀 낮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그 우리 몸에서 그 식도를 통해서 들어간 그런 미세먼지에 의한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을 바깥으로 좀 내보내는 좀 효과가 크고 예. 피로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몸이 좀 건강해진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삼겹살 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네, 토마토 같은 게 좋고요. 예. 토마토는 이제 비타민 A하고 베타카로틴이 많고 폴리페놀이 많아가지고 예. 기관지를 이렇게 상처를 갖다 잘 치료해줘요. 예. 기관지 세포 점막이 치료가 잘 되면은 미세먼지가 들어온 걸 바깥으로 빨리 배출해 줄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배 같은 거는 우리 그 몸속에 그 면역력을 갖다 좀 올려주고 도라지는 또 사포닌 같은 게 많아서 좋고요. 복숭아는 원래 이제 기관지나 염증 같은 거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좋습니다. 예. 그 먹는 음식 말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방진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요. 예. 미세먼지 요새는 주의보가 나오거든요. 예. 정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꼭 모자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몸에 이렇게 붙어서 돌아서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렇군요. 외출 후에 바로 샤워하는 게 좋고요. 미세먼지 집안 창문을 꽉꽉 닫아놔서 다 기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닦을 때 물걸레로 닦는 게 좋습니다. 인공 청소기보다는. 그렇군요. 그 모자를 써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거군요. 네. 예.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강남베스트 의원 이승남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듣고 싶은 음식 이야기 또 알고 싶은 음식 이야기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떤 병에 걸리면 신체 곳곳에서 당연히 이상한 신호들이 좀 나오기 마련이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그 대표적으로 소변과 대변을 잘 살펴라 이런 말들도 있는데 네. 소변의 상태가 특히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이제 소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혈뇨. 예. 소변에 피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암이 많아요. 신장암이나 예. 방광암. 근데 반대로 통증이 있는 혈뇨가 나올 경우에는 요도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로 결석 같은 돌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소변 색깔이 콜라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간 기능 이상이 있거나 예. 담도 같은 게 막히게 되면 소변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달콤한 소변이 나오게 되면은 당뇨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한 소변이 나오게 되면 탈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변은 아무튼 맑은 게 좋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비타민 같은 거를 먹고 나면 소변이 잠깐 노랗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예. 그 대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변 경우는 더 무서운데 예. 짜장면 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색깔도 까맣고 예. 이런 변이 나올 경우에는 위에서 출혈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대변 끝에 잠깐 피가 나오는 것은 항문 쪽에서 예. 그건 뭐 치질이나 이런 게 있는데 대변에 섞어서 나오는 혈변이 있는 경우는 대장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온 환자도 피가 나와서 해봤더니 직장암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변이 아주 하얗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예. 회색으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담도가 폐쇄돼서 그 대변으로 그 담즙이 못 나오기 때문에 하얗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담도 폐쇄 같은 병이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소변, 대변 상태를 잘 살펴보고 네. 뭔가 문제가 있다면 뭐 음식 조절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음식 조절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가 소변이나 대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도 건강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고 네. 병원으로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흔히 눈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네. 그 눈이 색깔이 변하면은 그 건강에 안 좋은 건가 보죠? 그렇죠. 눈이 이렇게 보게 되면 까만 동자 말고 옆에 흰 동자 있는 데를 결막 있는 데인데 예. 그쪽이 이제 노랗게 변한 경우는 황달인 경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간염이 있거나 아니면 간경화
아니면 간암이나 담도 폐쇄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눈 옆에가 노랗게 변하면서 소변이 진하게 나올 때는 바로 병원 가서 예. 검사해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눈도 역시 맑고 깨끗한 눈이 좋은 거군요. 그렇죠. 눈이 만약에 노랗게 변했다. 그때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병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심각한 질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보다는 술 같은 거 먹는 사람은 술이나 한약 같은 걸 끊고 예. 원인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음식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그 가래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가래가 좀 짙은 색깔의 가래가 나오는 경우 그럴 때는 호흡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네, 그 호흡기 중에서 기관지 이제 염증, 예. 허파과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미세먼지 같은 거 많이 먹거나 예. 담배를 많이 피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 갈 때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게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목소리가 쉬거나 예. 아니면 이제 2주 이상 아니면 가래에 피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단순한 기관지 염증이 아니라 나쁜 병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성대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검사를 갖다가 받는데 흉부 엑스선 검사하고 흉부 CT하고 그다음에 성대 내시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엑선 검사, CT 검사, 성대 검사, 내시경 검사. 보통 CT 검사가 엑선 검사보다 더 자세한가요? 그렇죠. 엑선에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병이 있나 없나 그냥 간단히 보는 거고 예. 숨어있는 폐암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피가 나거나 할 경우에는 꼭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흔히들 그 손톱의 모양 또 손톱의 색깔 보고도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 할 수 손톱이 있습니까? 이제 아주 두꺼워지는 거 있어요. 예. 부분.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손톱 진균, 그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예. 손톱이 이렇게 갈라지는 사람이 잘 부서지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톱이 잘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톱이 이제 굽어 있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거북이 등처럼. 예. 그럴 때는 폐질환이 이제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그래서 천식이나 이런 사람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손톱을 다 보면 빨갛지 않고 좀 시퍼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심장 질환이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톱만 잘 봐도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군요. 네. 뭐 발톱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흔히들 어떤 분은 입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경우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이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예.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구강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예. 그다음에 치아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충치가 있는 경우, 예. 그다음에 수분이 부족해서 입에서 냄새가 잘 나고요. 예. 그다음에 양치질을 잘 안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위속에 헬리코박터균이라고 있어요. 예. 그 균이 있게 되면 거기가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요. 그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만성 신부전, 신장이 나쁜 사람은 몸에서 요독증 냄새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소변 냄새가 나는 게 잘 나고요. 간 기능이 많이 나빠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과 함께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신호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겨울 내내 집에만 있고 또 피곤하다는 분들도 많은데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피곤하실 때는 어떤 음식을 드신가요? 저는 피곤할 때는 물회를 많이 먹고요. 예. 그다음에 레몬 좀 이렇게 하나 짜가지고 꿀 있죠. 예. 꿀 약간 타가지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레몬 타서 꿀 해서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그 비타민도 보충되고 당분도 보충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설탕보다는 꿀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피곤하다 이런 분이 계신데 그건 왜 그럴까요? 이 경우에는 잠을 8시간, 9시간 자는데 피곤하다는 경우는 숙면을 못 취해서 그래요. 예.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막 자면서 꿈만 있고 막 그런 사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은 애들 때는 키 크는 건데 예. 성인에서 노화하고 관계되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 숙면을 못 취하면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요. 예. 그 세 번째는 이제 다른 병이 있을 경우, 뭐 각성성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간이 나쁘다든지 빈혈이 있는 경우, 예. 그럴 때는 많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그럼 마무리할 때 한마디 해주시는 건강 습관 한마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찬물 한 잔 먹자. 찬물. 왜 그러냐면, 찬물을 먹게 되면은 그 찬물이 위로 들어가게 되면요. 예. 위를 갖다 자극을 해줘요. 예. 그 위를 자극을 해주면 그게 어디가냐. 대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대장으로 신호를 보내서 변을 잘 나오기 때문에
변비가 안 생기면 대장암이 거의 안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일어나서 찬물 한 멍게 먹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물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물이 좋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진 않고 변비 예. 있는 사람은 찬물이 좋고요. 아, 설사를 그렇군요. 갖다 하는 사람은 찬물이 안 좋고 미지근한 물 먹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설사 있는 분은 미지근한 물, 예. 변비 있는 분은 좀 차가운 물.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이신 강남 베스트 의원 이승남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올레.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